안녕하십니까 아우린 여러분들, 유경이가 알려주는 레전드 디렉션 You are ready가 왔습니다. 오늘은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사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초등학생인데 음란물에 노출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올해 5학년입니다. 아이 성향이 호기심도 많고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성격이 있기에 제 스스로 유해한 환경을 최대한 차단하며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트북이 아예 방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적으로 티내는 행동 혹은 궁금증 등을 어느 것도 표현하지 않았기에 성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며 안심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내 아이를 벌써 성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어린데? 자, 그런데 오늘 우연히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우왕좌왕 살짝 떠보니 바로 죄송하다며 빠른 사과와 잠시 유튜브를 봤다며 횡설수설 하더군요. 어머니가 글을 너무 재밌게 적으셨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물어보니 더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검색하다가 옆 배너 그림에 야한 사진이 있어서 클릭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자꾸 찾아보다가 몇 번을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와, 이런.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음란물이나 성적인 자극에 노출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봤는지 체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솔직히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만 보고 있고요. 자꾸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관리를 못한 미안함도 있는데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차 앞서서 URED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성을 멀리 해야 된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성은 이런 성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들아 음란물 보지 마라. 얘들아 음란물은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답게 나의 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성을 선택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 아우성의 성교육이라는 거죠. 아우성 성교육한다고 해서 10명이 음란물을 절대 보지 않아요 이렇게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상황에 한 번쯤 나는 이거를 멀리하겠어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 스스로가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아이들을 만나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이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노출됐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아이들이 어떤 영상에 노출이 됐고 이 아이들이 어떤 온라인에서 들어가서 놀았으며 새로운 낯선 사람들과 소통을 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세밀하고 면밀한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애들 말만 듣고 그랬어? 네가 본 게 그게 다야?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아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노출에 이루어졌는지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들을 다 봤었을 때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해서 경악할 만큼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케이스든 간에 아이를 탓하거나 아이에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이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양육자분으로서 조금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점에 대한 사과가 들어가면 좋고 대신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유경아,
엄마가 네가 봤던 내용들, 영상들, 그런 놀이터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내가 다 살펴봤거든. 엄마 되게 많이 놀랬어. 그리고 엄마 되게 많이 좀 고민이 됐어. 근데 유경아, 분명한 거는 유경이가 이상하거나 유경이가 나쁜 애라는 건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여전히 너는 좋은 존재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네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너는 이런 것들을 엄마 몰래 봤을까? 그거는 너의 몸에 성호르몬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마가 놓쳤던 건 너의 성호르몬이 얼만큼 흐르고 있다는 걸 내가 감지하지 못했던 거야. 성호르몬은 너를 어른으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에 대한 야한 거, 성에 대한 궁금증, 자꾸 경험하고 싶어하고 노출하고 싶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미리 환경을 좀 차단시켜주고 너희를 미리 이끌어줬으면 됐었을 것을 엄마가 너에게 미안한 것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 상황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음란물이라는 건 성을 어쨌든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진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성과는 다른 거야. 우리 스스로 너와 내가 약속을 하고 너도 의지를 다져서 이런 부분들의 노출을 최대한 멀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아이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규율이나 관리를 어머님과 아이와 함께 다시 재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유경이를 믿으니까 유경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 케어해.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애들한테 조금 너무 과한 책임감을 주는 게 맞아요. 한번 음란물에 노출됐던 애들은 사실은 재노출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들 스스로가 멀리하고 애들 스스로가 그거를 쳐내는 건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이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멀리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 아이가 음란물이 노출된 수위가 높았거나 또는 음란물에 노출된 기간이 길었다라면 저희와 같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색깔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정리를 통해서 성을 구분할 줄 알고 아이 스스로도 이 상황을 정말 좀 더 내가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맞춤 성교육을 통해서 또래 아이들이랑 묶어서 이 아이들이랑 함께 성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점,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 성에 대한 가치관들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